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예, 안녕하세요. 책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나도 읽은 것처럼 다 떠먹여주는 책방송 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피오나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첫 번째 시간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제가 그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그런지 빨리 이제 두 번째 방송을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두 번째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존 그레이 박사에 대해서 처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부인과 결혼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첫 번째 부인이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바바라 디 엔젤리스란 여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바바라 디 엔젤레스, 이분이 자기계발서를 쓰는 저자인 거예요. 근데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한 거는 1989년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존 그레이 박사 책이 나온 게 1993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바라 디 엔젤레스란 여자분이 1991년부터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바바라 디 엔젤레스란 분이 책을 쓴 제목이 당신이 나를 위한 바로 그 사람인가요? 혹은 모든 여자들이 알아야 할 남자에 관한 비밀, 또 남자도 여자만큼 사랑받고 싶어 한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런 책을 쓴 건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들을 보니까 절판이 된 게 있어가지고 중고 서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올 텐데 한번 그 책이 오고 나면 그 책을 읽고 과연 그 존 그레이 박사와 어떤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책이 곧 도착하기를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이 화성남자 금성여자를 읽으면서 그 전부인 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 그러니까 얼핏 나오는데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하나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존 그레이 박사가 그 서문에도 썼고 중간중간에도 자기의 첫 번째 결혼은 굉장히 힘들었다란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곤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자기 부인이 너무 이것저것 챙겨서 좀 마음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세미나를 하려고 존 그레이 박사가 세미나를 하려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거나 할 때 꼭 미리미리 내일 비행기 시간 늦지 않았나요? 그리고 깨워주면서 내일 비행기 타는 시간이 몇 시인데 늦지 않았나요? 라던가 굉장히 이렇게 미리미리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챙겼나 봐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더래요. 근데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여자들이 그렇게 남자를 위한다고 하는 것들이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자기가 못하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참다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아무런 도움 없이도 비행기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내가 그걸 못할 것처럼 그렇게 미리 나서서 염려하냐라는 말을 했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여자분이 책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으로 책을 냈을까?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책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이 바바라 드 엔젤레스가
5번을 결혼을 했대요. 95년 현재. 그래서 아마 마지막 결혼한 사람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이제 위키피디아에 더 이상 업데이트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5번 결혼한 여자분이 과연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때야 한다고 책을 썼을까 또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여자분의 책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책이 도착해서 제가 읽게 되면은 마지막 방송쯤에는 그러니까 이 화성남자 금성여자 마지막 방송쯤에는 이 얘기를 같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기대감을 하나 안겨드리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바바라 디 엔젤레스가 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살다가 이혼 후에 행보를 보면 존 그레이 박사는 이제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뭐 말하자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고 그 바바라 디 엔젤레스는 그 이후에도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서로 함께 살다가 남녀가 함께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의 행보도 정말 남녀가 많이 다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첫 번째로 드릴 얘기는 여자는 파도와 같다입니다. 예, 책을 읽고 책 순서대로 그냥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나도 읽은 것처럼 방송이 아니죠. 그러니까 책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정말 내가 느낀 것처럼 내가 읽은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뭐 첫 번째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떠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예전에 몰랐지? 막 이렇게 생각됐던 부분 중에서 하나를 굉장히 크게 느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화성 여자, 금상 남자 하면 몇 가지 이미지가 이미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화성 여자, 금성 남자, 아니, 화성 남자, 금성 여자를 떠올리면 드는 생각이 남자는 대화를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여자는 공감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자한테는 대화를 들어줘야 되고 남자랑 대화를 할 때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얘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거의 상식처럼 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좀 더 제가 그 책을 읽고 느낀 점들을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것과 플러스 이제 또 하나는 남자는 동굴에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다른 제 카페에다가 남자의 동굴에 대해서 글을 쓴 적도 있는데요. 제가 다시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남자의 동굴은 여자를 무시하거나 혹은 뭐 남자가 가출을 하거나 흔히 이제 연애할 때는 남자가 잠수 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동굴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란 거를 다시 이 책을 보면서도 알았고 저도 이제 전에 제가 쓴 칼럼에서도 남자의 동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자의 잠수와 동굴은 다르다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동굴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애보다는 부부 사이에서 동굴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좋을 땐 좋죠. 근데 안 좋을 때는 집안에 이렇게 좀 냉랭한 기운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예, 서로 말 안 하고 어찌 보면 그럴 때가 좀 그 동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남자들이 최소한만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책에서도 5%쯤은 뭐 귀를 열고 있다, 뭐 반응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느끼기에는 남자가 최소한의 말만 하고 더 이상 액션을 안 하거나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는 그런 상태를 동굴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처럼 이렇게 대화를 오래 하는 게 단답형으로 뭐 밥 먹었어? 아니, 뭐
지금 뭐해? 테레비 봐. 이런 식의 그 상태를 동굴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있을 때 솔직히 그렇잖아요. 되게 성의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정말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도대체 생각이란 걸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없어 보이나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얘기하는 부분은 그러면서 남자들이 뭔가 충전을 하는 게 아닐까. 예, 충전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 집이 넓고 좁고를 떠나서 굉장히 자기만의 공간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집이라는 곳에서는 가출을 하지 않는 한 여자든 남자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외출해서 집안에 혼자 있는 게 아닌 이상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데 또 그렇다고 밤에 밤에는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있기 싫어도 집이니까. 네, 가족이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남자들이 그냥 최소한만의 반응을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고 그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제 자신이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동굴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마 많이 얘기가 돼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앞부분에 이 동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동굴 얘기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여자들을 위해서일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남자의 동굴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더 놀라운 부분이 여자는 파도와 같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동굴하고 같이 다루었으면 좋을 텐데 왜 이게 이렇게 뒤에서 다룰까 싶을 정도로 여자는 파도와 같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동굴이 있다면 여자에게는 파도가 있다. 이렇게 대응되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는 파도와 같다를 보면서 아, 정말 또 이게 내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표현이 이제 파도와 같다는 게 은유적이라서 그런데 그냥 여자들은 한 번만 말하면 딱 알아들으실 거예요. 감정 기복. 예.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 기복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 솔직히 저도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기분이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기분이 나쁠 때 엄청 나쁘잖아요. 그거를 이제 느낄 때 솔직히 좋을 때는 별 고민을 안 해요. 좋을 때는 별 고민을 안 하고 좋을 때는 막 내가 내일 로또라도 될 것 같고 내일 뭐 정말 벼락부자가 될 것 같은 그리고 뭐 갑자기 내일 똑똑해지고 갑자기 막 나한테 내일 어떤 능력이 생겨서 그럴 것처럼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아무 문제 없다가 어느 날은 정말 그 내가 지옥에 사는 것처럼 기분이 저 땅에 떨어지다 못해서 땅속을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땅굴이죠 땅굴 예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 기복이 내가 무슨 병이 있나?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나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감정 기복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분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죠. 예,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인어공주는 왜 결혼하지 못했을까? 그거를 쓰기 전부터 조금씩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그 감정 기복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예,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감정 기복이 이제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그런 감정이 그런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궁금하시죠? 예, 그거는 제가 아마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일단 이 감정 기복의 상태, 그러니까 여자는 파도와 같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 감정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혼자 뭔가 이렇게 몰입하는 걸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혼자 몰입하는 게 어 그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몸이 피곤하면 일단 자기는 하는데 솔직히 이제 기분이 바닥에 떨어졌을 땐 잠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걸 좀 찾아서 보는 편이라서 제가 이제 요새는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이제 드라마는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참 그렇게 우울의 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 이제 감정 기복에서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제가 정말 미드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음, 그때 이제 제 기억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이혼을 하고, 제가 이혼하고 재혼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혼을 하고 굉장히 이제 우울의 바닥에서 헤맬 때, 그때 또 마침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굉장히 우울할 때 절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더더욱이나 없죠. 그래서 주로 많이 했던 게 이제 요즘에 저를 보시는 분은 전혀 안 그럴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여자니까 당연히 파도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일이 끝나면 편의점에서 이제 맥주 하나를 사가지고 집에 가는 게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맥주를 제가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막 알딸딸해져가지고 우울의 그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자고 다음날 이제 또 멀쩡하게 회사 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말이에요. 주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날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런 우울의 바닥에 있을 때는 밥 해 먹기도 싫어요. 배는 고픈데 밥을 해 먹기가 싫잖아. 의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저녁 때 편의점에서 뭐 장보기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맥주 몇 개랑 그다음에 뭐 과자랑 빵이랑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3일치 식량을 사갖고 가가지고 딱 집에 가자마자 미드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미드 이제 시즌 하나를 금토일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본 드라마는요 좀 짧아요. 11회 12회에서 끝나기 때문에 1박 2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짧거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또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한번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일주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미드가 딱 그 주말에 끝나게 좋아요. 그래서 미드를 엄청 봤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안 본 미드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뭐 시즌이 막 6, 7이 되는 그런 미드도 막 다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감정 기복을 이제 버텼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만큼 떨어지는 일이 아직은 없어가지고 미드를 그렇게 그때만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막 감정 기복의 밑바닥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한두 시간 영화 보는 거, 그런 걸로 저는 많이 그 부분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 기복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고 본다면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죠. 그 감정 기복이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좋은 상태이면 좋겠다. 이렇게 바란 적도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이제 저도 막연히 느끼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감정 기복은 여자라면 누구나 있다라는 걸 보니까 그런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안 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넘어가느냐인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감정 기복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를 좀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여자는 파도와 같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여자는
여자의 자부심은 마치 파도처럼 오르내린다. 정말 기분 좋아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갑자기 기분이 바뀌면 그녀의 파도는 사정없이 곤두박질친다. 그러나 이러한 추락은 매우 일시적인 것이다. 맨 밑바닥에 도달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의 기분은 어느새 바뀌어 자기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 그녀의 파도는 저절로 위를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물결이 솟아오를 때 그녀는 사랑이 충만하지만 파도가 꺼지면 마음의 공허를 느끼면서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 이렇게 밑바닥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그녀가 감정의 대청소를 하는 시간이다. 만일 그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있었거나 파도가 올라갈 때보다 많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해 왔다면 파도가 내려갈 때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그녀는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상대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얻고 싶어 한다. 내 아내 바니는 밑으로 내려가는 이 느낌이 마치 캄캄한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여자가 자신의 우물 속으로 들어갈 때 그녀는 무의식의 세계와 어둡고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스스로 침잠한다. 거기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분명치 않은 느낌들이 떼지어 몰려드는 것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내팽겨쳐진 듯한 외로움과 절망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물의 맨 밑바닥에 닿는 순간 만일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녀의 기분은 이내 회복하기 시작한다. 추락이 급작스러운 것이었던 만큼 그녀는 빠르게 위로 솟아올라 자기가 맺은 관계 속에서 다시금 사랑을 발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너무 공감되시지 않나요? 예, 여기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도 느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정말 공감하실 그런 구체적인 느낌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책에 나온 거지요. 자, 의기소침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 그쵸. 왜 이렇게 그 기분 안 좋을 땐 할 일도 많아요? 불안. 난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이것도 그래요. 왜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이거 원망의 감정이래요. 그쵸. 나만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상대가 남편일 수 있잖아요. 남편은 굉장히 편하고 쉬워 보이고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데 나만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걱정하지만 그것은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건 무기력이고요. 나는 상관없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 말도 참 저도 가끔 많이 하는데 막 그 감정의 기복의 밑바닥에 있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 난 상관없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당신은 이러이러하게 해야 해요. 예, 요구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요, 난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당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당신 그거 했어요? 당신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하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왜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면요.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억압될 때는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억눌리게 되고 사랑도 희미하게 빛을 잃는다. 논쟁과 싸움은 피하는 게 좋지만 감정을 억압해야 한다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 부정적인 감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불행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그 사물이나 그 감정에는 양쪽의 측면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긍정적인 감정도 잘 느끼고 처리할 수 없다.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도 잘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정의 대청소.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게 감정의 밑바닥에 있을 때는 솔직히
이제 저는 그 감정의 밑바닥이라는 게 왜 자꾸 자연스럽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냐면은요. 감정의 밑바닥에 있을 때는요. 상대방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을 갖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저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저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못생겨서 기타 등등 자기가 그 감정의 밑바닥에 있다는 거를 또 한 번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외부의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그 상대방한테 책임을 돌리고 비난을 하면서 더더욱 그 감정의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존 그레이 박사가 말하는 그 감정의 대청소란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게 그렇게 밑바닥에 있는 것이 감정이 싹 청소가 되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쓰여 있어요. 여자의 파도가 아래로 부서져 내릴 때는 감정의 정리, 감정의 대청소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러한 감정의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성장할 그녀의 능력은 서서히 소실되어 버린다. 감정에 대한 마구잡이 통제와 억압은 그녀의 파도가 오르내리는 것을 방해하며 그녀는 점차 느낌도 열정도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회피하고 감정이 자연스러운 기복에 저항하는 여자들 중 상당수는 월경전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월경적 증후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기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비로소 알게 된 여자들이 월경적 증후군이 말끔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예가 덜어 있다. 예, 이렇게 신체적인 부분하고 연결시키는데요. 아마도 이런 여자분들 참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할 때 그런 생리 주기하고 좀 많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리 주기라도 이렇게 기분 나빠지는 거는 옳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쩌면 여자들의 감정 기복이 정말 여자의 특유한 호르몬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처 방안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파도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 스스로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얘기는요, 돈 많은 여자들이 더 불행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 우리는 이제 그 여자들이 돈이 많으면 그 기분이 우울할 때 뭐 쇼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돈만 가져다 주는 남편이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돈만 가져다 주는 남편이 최고가 아닌 이유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요. 이런 얘기가 있대요. 돈 많은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줄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돈 많은 정신과 의사뿐이다. 라는 얘기가 있대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요. 이제 여자가 돈이 많으면 그 여자가 감정 기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편한 팔자에 무슨 뭐 기분이 나쁘냐. 너는 뭐 남편 잘 만나서 혹은 돈이 많으니까 감정 기복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형편이 안 좋고 그리고 상황이 안 좋고 근데 저는 제가 여자로서도 그런 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질투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그냥 보기에 어렵다 이런 여자들이 좀 불평불만을 하면 관대해져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그 돈도 많고 남편도 잘 만났고 이런 여자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조금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보다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돈 많아도 감정 기복은 피해갈 수 없다면
아마 정말 돈 많은 여자들이 더 불행하다는 말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를 하소연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자들의 그 감정 여자들은 기분이 나쁠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거를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더 불행해지고 그래서 더 그 여자들이 불행하다라는 말이 이래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서는 든 생각이 내 감정 기복을 해결해 줄 거는 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처럼 봤을 때 기분 좋아지는 영화 그리고 읽으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책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쭉 내 감정 기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책에 나온 구절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특히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속상해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그녀는 인생의 어느 항목에서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파도와 같은 오르내림을 갖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경제적인 풍족함이 없었다면 그녀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겠을 것이기에 돈 있는 여자는 늘 만족감에 차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실제와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와 지위, 명예나 배경과 상관없이 여자에게는 감정이 있고 따라서 감정 기복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존그레이 박사가 얘기하는 부분은 남자들이 이 여자의 파도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네가 짜증내는 거 못 받아주겠다라던가 그리고 집안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라든지 그렇게 무심하게 말을 할 때 여자는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남자들한테 바라는 것은 쉽게는 이제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감정 기복이 바닥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자기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자기를 안아주고 이런 남자를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남자들이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그 여자들하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오늘도 방송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저는 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아마도 제 기억에는 나보다는 남자를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남자는 이렇다, 남자는 이렇다 이런 부분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다시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요. 이 책은 정말 공평하게 쓰였구나 할 정도로 남자에 대한 부분, 여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절묘하게 반반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읽었을 때는 남자에 대한 부분만 읽으려고 하니까 그 나머지 반의 여자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그런 봤으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별로 도움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요. 다시 읽으면서 여자는 이렇게 느낀다 이런 부분을 또 보게 되니까요.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다라고 먼저 자각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니까 여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난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남자를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내가 여자이면서도 감정 기복이 나만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모든 여자들이 그런 감정 기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 여자들도 이해하기 편해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요. 제가 딸을 키우고 있으니까 딸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쟤도 파도고 나도 파도구나. 그러다가 이 두 파도가 만나면은 걷잡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버티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 주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 주고 이런 게 그 내 딸아이의 파도를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책을 보다가 존 그레이 자녀 교육법이란 책을 또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나온 게 엄마와 딸, 뭐 엄마와 아들, 아들과 딸,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딸 뭐 이런 이제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엄마와 딸의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한 게 '그래 이 엄마의 파도와 딸의 파도가 만나면은 엄청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인제 제가 다른 그 여자들을 볼 때도 '제 파도구나. 바닥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좀 더 대하기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떻게 보면 화성 남자 금성 여자에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여자는 파도와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생각보다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어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또 블로그나 카페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화성 남자 금성 여자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피오나였습니다.